투자 등 실물 경제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스페인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점검 결과가 오늘 밤 발표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웅진그룹의 갑작스런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모럴 해저드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을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 소식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51포인트, 0.38% 오른 1996.2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페인 정부의 400억 유로 예산 감축안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 코스피 지수는 2천선을 회복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이후 추석 연휴 이후 장 흐름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198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를 지켰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594억 원 이상 순매수를 나타냈고 개인도 외국인은 800억 원 이상 그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통신, 유통, 전기가스, 화학 등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운송장비와 건설, 은행, 증권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가 0.6% 이상 상승했고 현대차도 1%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LG화학과 한국전력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1%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그 외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개별 종목별로는 한국항공우주가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의 입찰 참여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지주회사의 법정관리 쇼크에 시달리고 있는 웅진그룹주는 오늘도 급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스페인의 구제금융 시기 등을 놓고 유럽연합의 불확실성이 다시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석 연휴를 지난 이후로 우리가 관심 있게 체크해봐야 할 이슈들이 있으면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스페인의 구제금융 실시 여부와 어닝 시즌 기업들의 3, 4분기 실적이 주요 증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서 코스피 지수가 추석 연휴 이후 1960선에서 2000포인트 안팎의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증시의 최대 변수는 특히 스페인의 구제금융 실시 여부와 그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시장에서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유로 재무장관 회의 전까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그 조건과 관련한 빠른 협상이 가능하고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금융 신청 시기가 지연될 경우에 선제적인 방어벽 역할이 사라지고 위기 이후 대응 수준에 머물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 등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3, 4분기 어닝 시즌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도 변수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3, 4분기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서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경기부양책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과거 제2차 양적 완화 시기에도 기업 실적 전망이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감안할 때 유럽 문제 등에 대한 경계감으로 막연한 주식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국내외 경기 지표와 실적 전망 변화 등을 살피면서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외에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와 중국의 새 지도부 출범 역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와 제조업, 고용 등의 경제 지표들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차 양적 완화 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경절 이후 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국에서 최근 경기 둔화 우려를 덜어낼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이후에 어닝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실적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기본으로 이후 글로벌 주요 이벤트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곽병열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10월 월 초반은 실적 가시성이 양호한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 대표주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하다면서 이후 월 중반부터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 금융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저평가 경기 민감주인 조선, 기계 운송 등 산업재와 은행, 증권 등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월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 경제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8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감소하며 3개월째 하락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8%로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업종 생산이 전월 대비 17.3% 하락했으며 기계 장비 업종과 금속 가공 업종은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 반도체 및 부품, 의복 및 모피 등은 생산이 늘었습니다. 광공업을 비롯해 서비스업과 건설업, 공공행정 등이 모두 전월 대비로 부진해 전 산업 생산은 1.7% 감소했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각각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8월 잠정 경상수지는 23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7개월째 흑자를 이어왔지만 사상 최대치였던 7월 흑자 폭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달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선박, 승용차, 정보통신기기 수출 부진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미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일본과 중국으로의 수출 역시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입 역시 404억 3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축소됐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2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반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늘고 해외여행 증가로 여행 수지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스페인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점검 결과가 오늘 밤 발표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에 전면 구제 금융을 신청해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스페인 정부는 어제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400억 유로를 감축하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페인 정부는 내년부터 2,500억 유로 이상의 복권에 당첨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부유세를 늘리기로 했으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은 이 예산안과 오늘 밤 발표되는 국제 컨설팅 업체들의 스페인은행 재무 건전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에 전면 구제 금융을 신청해야 할지와 그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그리스 연립정부도 앞으로 2년간 115억 유로 재정 감축안의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115억 유로 재정 긴축과 함께 조세개혁과 징수율 제고를 통해 2년간 국가 세입을 20억 유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웅진그룹의 갑작스런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모럴 해저드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웅진계열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관련 정보를 이용해 피해를 줄였다는 의혹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 25일 계열사인 웅진싱크빅과 웅진에너지에 530억 원의 단기 차입금을 만기 전에 조기 상환했습니다. 또 윤석금 회장 부인인 김향숙 씨는 얼마 전 보유 중이던 웅진싱크빅 주식 4만여 주를 전부 매도한 바 있습니다. 채권단 역시 윤석금 회장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윤 회장이 법정관리 시 경영권을 갖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5년 새 10배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006년 76곳에서 지난해 712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전국에서 법정관리 신청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가 진행되는 기업은 2010년 11월 159곳에서 올해 9월 207곳으로 30.2% 늘었습니다.
법정관리 신청 기업이 늘어난 데는 경영권이 보장되고 채무 감면폭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경영진들이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경영 부실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 경영진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회사채 투자자나 하도급 업체에 주는 피해도 크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토마토 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3곳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추가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퇴출당한 저축은행 계열사인 토마토 이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을 최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예보는 토마토 이저축은행을 다음 달 중 영업정지시킨 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할 예정입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저축은행 2곳도 연내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애플에서는 아이폰 5가 출시가 됐고요. 삼성전자와 LG에서도 전략 스마트폰이 잇따라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을 유지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과 LG에서도 새로운 전략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2가 지난 26일부터 판매되고 있는데요. 출고가가 105만 원으로 비싼 편이지만 갤럭시 노트1이 앞서 예상외의 인기를 이끌어낸 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 소비자분들도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G전자는 옵티머스 뷰2와 소위 구보모폰으로도 알려진 옵티머스 G를 오늘 각각 출시했고요. 펜텍은 베가 R3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굳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롱텀 에볼루션 스마트폰입니다. 아마 최신 스마트폰이라면 제품 사양은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마다 내세우는 강점으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LG전자의 옵티머스 G와 옵티머스 뷰2는 반투명 창을 띄워 서로 다른 2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Q 슬라이드, 스마트폰에 가전제품을 등록해 리모컨처럼 쓸 수 있는 Q 리모트, 44개 언어를 카메라로 인식해 최대 64개 언어로 번역해주는 Q 트랜슬레이터 등의 기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에 옵티머스 G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어폰이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이미 이어폰을 따로 구입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갤럭시 노트2는 통화 중, 동영상 시청 중에도 노트 필기가 가능한 팝업 기능, S펜을 화면에 가까이 대면 이메일이나 사진을 미리 볼 수 있는 에어뷰 기능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베가 R3는 스마트폰에서 손글씨나 타자로 입력한 내용을 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에 전송할 수 있는 텍스트 액션 기능,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퀵 액션 기능 등을 탑재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는 국내에서 언제쯤 판매가 될까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초, 늦어도 중순부터는 국내 판매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전 모델들에 비해 혁신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많았지만 현존하는 최고의 스마트폰 중 하나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고요. 이전 모델보다 세로로 더 커진 화면, 더 빠른 속도가 장점입니다. 다만 지도의 일부 기능이나 음성 인식을 통한 식당 예약 기능 등 우리나라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있어 국산 제품에 익숙한 소비자들이라면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블릿 PC 시장에서도 기대작들이 좀 있다면서요? 우선 어제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방한해 직접 공개한 넥서스 7이 있는데요. 29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을 감안하면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안드로이드 4.1 젤리빈 운영체제가 탑재됐고 구글의 각종 서비스를 최적의 상태로 제공해 업무용으로도 안성맞춤일 전망입니다. 무게도 애플이나 삼성의 제품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요. 이 밖에 갤럭시 노트 10.1은 이름처럼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를 태블릿 PC로 옮겼는데요. S펜으로 메모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을 앞세워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 태블릿 PC 시장이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부의 유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금융지주가 오늘 서울 명동 본사에서 열린 출범 4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어윤대 KB금융회장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최적화는 어떤 경우에도 이뤄야 할 KB의 수건과제라고 강조해 최근 추진 중인 ING 생명 한국법인 인수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습니다. 어 회장은 또 1인당 당기 순이익 등 주요 생산성 지표가 여전히 경쟁사 대비 열세라고 지적하고 경영 효율화로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어 회장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현지 은행 인수 기회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대 발전 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5년까지 서울시 공공시설에 7,900억 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에 투자합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준섭 한수원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시사나 공공시설인 차량기지와 물재생센터 등지에 7,900억 원을 투자해 연료전지와 태양광, 소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160메가와트로 26만 4천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STX 조선해양은 북아프리카 선사와 4,700억 원 규모의 부유식 원유 저장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원유 저장 설비는 길이 324m, 너비 51m 규모로 우리나라 일일 석유 사용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15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STX 다렌에서 건조돼 2015년 상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STX는 9월에만 총 11척, 10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총 89척, 54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애플이 휘는 화면을 장착한 스마트폰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3월 휘는 화면을 장착한 전자기기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특허는 국제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것으로 관련 지정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애플이 실제 휘는 스마트폰을 상용화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출원한 디자인 특허가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쁨 넘치는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